원래 저는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희 집이 하도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돈도 좀 잘 벌고 그리고 사회적인 존경을 받으려면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어릴 때부터 생각을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그 당시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는 문과, 이과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8개 반이 있었는데 1반에서 4반까지는 문과 학생들, 문과 지망하는 학생들이죠. 그래서 법과대학 가려면 문과로 가야 했죠.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과를 지망을 했습니다. 5반에서 8반 이과반이었는데 그래서 3학년 때 5반이었고 또 2학년 때도 제 기억으로서는 5반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2학년 올라가면서 문과, 이과가 갈라지면서 차이점은 문과는 국어 고문을 공부를 시키는데 이과는 국어 고문 대신에 수학 2를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에서도 이과가 문과를 가려면 국어 고문을 거의 빵점을 받고 가야 했고 또 문과가 이과 올라면 수학 2를 공부를 해야 됐기 때문에 저희들 때는 문과에서 이과, 이과에서 문과 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가서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왜 의사를 하려고 했는가 하면 의사는 그 당시에 참 돈도 많이 벌고 또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다. 그런 생각에서 의과대학을 가기 위해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과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쭉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서 좀 내려오라고 그러길래 잠시 내려갔더만 의과대학을 가려면 실험 실습비도 많이 들고 돈 될 길이 없다. 대학을 가는 것이 대학 자체에 등록금을 마련할 길도 없고 돈을 대줄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육군사관학교를 가라. 육군사관학교는 졸업하면 육군 소위로 인관도 시켜주고 또 대학교 학사 자격증까지 준다고 한다. 그래서 육군사관학교를 가라고 종용을 했습니다. 그때 육군사관학교는 이과반, 문과반을 나누어서 뽑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과반에서도 육사를 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죠. 저는 의사가 되려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의사의 길보다는 육군사관학교를 가라는 아버님 말씀에 71년도 10월에 대구고등학교에서 치루어진 육군사관학교 특차시험 육사 32기죠. 육사 32기죠. 지금 군에는 저희 동기가 될 뻔했던 육사 32기들은 이미 다 전역을 하고 육군 대장 다 마치고 전역을 다 했죠. 그래서 육사 32기 시험을 71년도 10월에 대구고등학교에서 특차로 시험을 봤습니다. 육사 시험을 보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발표가 났는데 육군사관학교의 필기시험에는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12월 초에 그해 있을 대학 예비고사, 그때는 수능이나 학력고사가 아니고 예비고사라고 그랬습니다. 대학 입학 자격시험이었죠. 예비고사에 합격하면 대학에 갈 입학 자격이 생기는 그런 자격고사였습니다. 그래서 10월 초에 이제 육사 합격을 하고 난 뒤에 곰곰 생각해 보니까 대학 예비고사는 합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대구에서 자취를 하면서 달새방도 있으면서 월세까지 줘가면서 돈 쓸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학교에 이야기하고 저는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시골로 내려가서 한 2달 동안 시골에서 이제 육사 가면 신체가 튼튼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죽창을 깎아가지고 산에 토끼 잡으러 산 위로 뛰어다녔죠. 뒷산을. 그때 뒷산도 제법 컸습니다. 제법 높았습니다. 아침에 밥 먹고 이제 도시락 하나 싸들고 친구들과 토끼 잡는다는 명분으로 산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뛰어다녔어요. 일종의 체력 단련한다는 그런 의미였죠. 그러다가 이제 2달이 훌떡 지나고 대학 입학 예비고사를 보고 예비고사 합격하고 난 뒤에 72년도 1월 12일 날 제 기억으로는 육군사관학교 신체검사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신금 대비하는 것만 열심히 뛰어다녔죠. 제가 안경을 쓴 것은 대학교 3학년 때입니다. 사실상 대학교 1, 2학년 때는 안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신체에 별 결격 사유도 없었고 몸은 그 당시에 약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육사 신체검사에 떨어질 만큼 몸이 약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몸무게도 한 50kg밖에 나가지 않았죠. 그래도 신금의 결격 사유는 신체적으로는 없었다. 저는 그런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해 12월 23일인가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두고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그 시골 파출소에 밤에 잡혀갔어요. 그 왜 잡혀갔느냐? 그 물어보니까 농협 창고에서 도난당한 비료 두 포대를 저희 아버님이 샀다는 겁니다. 근데 농협 창고라는 게 그게 파출소 바로 앞에 있었던 창고입니다. 상식적으로도 그 창고 앞에 가면 큰 열쇠가 2개가 달려 있었고, 그래서 그 창고에 비료가 도난될 경우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죠. 그런데 시골 농협조합장 덕곡면에 합천 덕곡면의 농협조합장 장부에는 그날 나갔던 비료가 없어진 비료다. 그렇게 해서 기재가 되어 있고, 그날 비료를 타간 사람은 집에 가서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파출소에서 잡혀갔을 때 이틀 동안 파출소에서 밤새워 조사를 받고 모질게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순경들이 그 당시에는 참 무서웠으니까요. 그래서 가까스로 아버님한테 면회를 가서 내가 물어봤어요. 비료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 물어보니까 그날 같이 우촌에 장씨도 같이 비료를 같이 탔다. 장씨한테 물어보면 이 훔친 비료가 아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자전거를 타고 한 7km 떨어진 우촌으로 올라가 가지고 장씨 아저씨한테 사정을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씨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이 이미 조합장으로부터 내 통보를 받았다. 그날 만약 홍노인하고 같이 비료를 탔다고 정언을 하게 되면 내년에 비료를 주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니까 학생 미안하지만은 학생 아버지 일은 참 딱하지만은 내가 그 말을 해줄 수가 없다. 알아서 해라. 그래서 내려와서 파출소에 다시 가니까 이미 마을 이장 되시는 분이 조합장하고 합의를 다 왔어요. 잘못했다고 쓰고 대신 마을에서 조합장이 추진하는 일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그 조건으로 풀려나게 된 겁니다. 내가 그것을 보고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경찰 부당한 수사, 억지 수사, 이거 바로 잡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검사가 되면 경찰의 부당한 잘못을 바로 잡을 수가 있다. 억울한 사람을 많이 풀어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군대 갈 일이 아니다. 검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작심하고 1월 초에 대구로 다시 올라와서 문과로 바꾸기로 하고 그 당시 아마 대학 입학 시험을 2월 초에 쳤을 겁니다. 내 기억으로서는. 그래서 1월 12일 육군사관학교 신체검사는 포기하고 한 달 문과 고문을 독학으로 날치기로 공부를 해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 응시를 하게 된 겁니다. 응시를 하면서 저는 합격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죠. 단지 법과대학을 가야지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그 말을 듣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 응시를 했는데 국어 고문을 빵점을 받고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딴 과목 시험을 잘 봤겠죠. 그러니까 법과대학 합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님은 입학금 될 길이 없으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입학금이 56,000원이었습니다. 입학금 될 길이 없으니까 한숨만 내쉬다가 저희 작은 누님이 내 일수를 내서라도 내 동생은 공부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내 대학을 들어가게 된 겁니다. 대학을 입학을 해서 참 방황의 세월을 보냈죠. 내가 서울에 공부하러 올라왔는지 안 그러면 먹고 살려고 올라왔는지 그 분갈이 되지 않을 정도로 월수금 화목토 이렇게 그 당시에 대학생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가정교사였습니다.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 가르치는 그 가정교사였습니다. 밤에 가정교사 일을 마치고 10시에 버스 타고 안암동으로 와보면 학교 앞 도서관은 훤하게 불이 써져 있었는데 나는 오늘 하루 종일 먹고 살기에 바빴다. 그 생각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법시험 볼 때도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석을 하겠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으로 시험을 봤죠. 그런데 시험 볼 때마다 떨어져요. 사법시험 답안지가 2차 답안지는 어떻게 보면 편지지로 10장을 줍니다. 앞뒤 빡빡하게. 근데 앞뒤 빡빡하게 10장을 가득 채울 때는 그때는 언제나 떨어졌어요. 그런데 마지막 사법시험을 볼 때 82년도죠. 82년도. 그때는 말석이라도 붙여달라고 참 읍소하면서 생각이 안 나가지고 편지지 10장에 6장만 쓰고 넉 장은 공란으로 두고 답안지를 제출하면서 말석이라도 붙여달라고 참 예절하게 강구할 때는 그때는 시험에 합격하더라. 그 합격할 때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던 게 시험을 도저히 더 공부를 할 수가 없겠다 싶어서 고려하게 시험을 보러 갔어요. 영업부 가라는 것을 총무부에 있겠다고 고집하는 바람에 그런 사람 못 받아준다고 저를 면접에서 떨어뜨렸어요. 파푸아 뉴기니아의 원목 채취장에 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파푸아 뉴기니아에 식인종이 살고 있는데 식인석관이 없어진 게 85년부터입니다. 그에 떨어지면 파푸아 뉴기니아의 이제 원목 채취장으로 가야 할 입장이 됐는데 그의 마지막에 가장 간절했던 순간에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죠.